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운영 전반에 걸쳐 다수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에너지대학 이사회에 총장 해임까지 건의했는데요. 대학은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총장 해임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한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인카드 880만 원을 14번에 걸쳐 분할 결제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기관카드 3개를 사용해 1분 간격으로 식사비 127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직원은 사무실에서 퇴근한 것처럼 외부에서 퇴근 시간을 입력해 1년여간 3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습니다. 산업부가 에너지공대를 감사한 결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이 같은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관리 264건에 1억 2천만 원과 시관의 수당 부당 수령 1,700만 원, 연구비 목적 외의 사용 2천만 원 등입니다. 이사회나 산업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결제만으로 직원 급여를 최대 3,500만 원까지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하고 한전그룹사 정부 지자체 출연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통이 분담되는 상황에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규정 위반하고 또 이런 직원들 기강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대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 기관 경고 주의 조치와 비위 관련자 6명 징계, 부당 수령한 근무수당 등 5,90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지적된 문제들이 총장 해임을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감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이후 1년 반도 안 되어 출연금 삭감에 이은 총장 해임까지 요구되는 상황. 세계 인류대학과 경쟁하며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확장 등 2개의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사업 모두에서 교통 분석 축소, 또 상가 면적 확대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확장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교통분석 자료입니다. 광주 신세계 측은 백화점 확장 이후 현재보다 교통량은 평일엔 307%, 주말엔 224%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인근을 지나는 교통량은 16%밖에 늘지 않아 교통분석이 부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세계는 2027년 기준으로 휴일 이용객이 2만 1천 명에서 7만 명으로 3.5배수가 늘어난다면서 주변 교통량 고작 16%만 늘어나는 전제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주 신세계 측은 터미널 앞과 죽봉대로로 가는 방향으로 갔을 땐 교통량 16%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백화점 일대 전체의 교통량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백화점 일대 모두 12개 도로의 교통량을 합산하며 전체 교통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교통 분석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어떤 차량 진출입에 따라서 교통량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6% 증가했다고 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가 신세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관광단지 내 상업 면적입니다. 다음 달 광주시가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신세계 프라퍼티 단독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에는 어등산 관광단지 내 상업 면적이 14만 3천 제곱미터로 당초 2만 4천 제곱미터에 비해 6배 크고 광주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한 4만 8천 제곱미터에 비해서도 3배나 큽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에는 복합 쇼핑몰 사업 완료 후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관광시설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단 것으로 전해져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래의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에 신세계가 충분히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들고, 신세계그룹이 광촌동 신세계 백화점 확장안과 어등산 복합쇼핑몰 개발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아직 제기된 특혜 의혹 중에 사실로 드러난 바는 없다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여간의 다툼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게 됐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아보자며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왔는데 최근 서울 서희초 사건이 발생해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수영 교사. 지난해 7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당하기 3개월 전 제자가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아이에게 책상을 집어던지고 성의 없이 쏘은 반성문도 찢는 등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겁니다. 반성문을 찢어서 애기 얼굴에 던졌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이후 구청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됐고 구청으로부턴 학대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개심의위원회 판단까지 거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항고장까지 냈지만 광주고검도 학부모의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지검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지난 17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게 되면 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선생님한테 또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게 막아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론화시키고 싶었어요. 적당히 합의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제자와 전국의 동료 교사들이 2,000건에 가까운 탄원서를 제출했고 6학년 제자들도 재판부와 검찰에 편지를 무수히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동학대 교사라는 굴레를 벗어났지만 최종 항고기각 결정이 나온 그 다음 날 서울에서 젊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다시 무력감에 빠지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싸운 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구나. 다음 사람 안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쓴 거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좌절감도 들고. 지금의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에게 고소당하진 않을까 항상 자기 검열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윤수영 교사. 최근 불고 있는 교권 보호 움직임을 통해 선생님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여수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여수상위 회장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본 건데요.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박용하 전 회장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사무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박용하 전 여수상위 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수상위 사무실과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과 단체는 모두 박 전 회장과 관련된 곳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박 전 회장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여수상위 재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상위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8천만 원을 기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 등 4곳에서 먹사연에게 2억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부 시기도 민주당 당대표 경선 준비 기간은 물론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쓰레기 소각로 허가 시점과도 맞물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박용하 전 회장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한편 여수상공 회의소는 먹사연 기부 사건과는 별개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박 전 회장을 여수상이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의 입장이야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진전이 있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만든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다 만든 지 5년 만인 올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만들 당시부터 예산 낭비 논란이 컸는데요. 올해 운영 기간은 고작 2주에 불과하고 그나마 핵심 시설인 오토 캠핑장은 운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조성하는 데만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백운 저수지 바로 옆에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 물체험장. 유아와 어린이 등을 위한 4개의 풀과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된 건 지난 2018년 6월. 하지만 용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개장이 지연되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체험장과 주차장, 인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는 41억 원. 낡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7천여만 원, 올해도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였는데 운영 기간은 2주에 불과합니다. 좀 시범적인 운영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을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개월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농촌 테마공원의 또 다른 핵심 콘텐츠인 오토 캠핑장. 중장비를 동원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지난 2018년 완공됐지만 농어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농어촌 공사와의 협의가 끝나 다음 달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데 30억 원이 필요하고 노후된 시설을 손보는데도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했던 취지대로 분명히 이끌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행정의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보수 비용이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는 무려 113억 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승객 30명을 태운 케이블카가 지상에서 50m 높이에서 멈춰 승객들이 2시간여 만에 구조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119에 신고를 했었다며 불안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멈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25일. 지상에서 50m 높이에서 멈춘 케이블카에는 승객 3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상 가동되기까지 승객들은 2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탈출 상태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손도 떨리고 가슴도 막 미식미식거리고 옆에 사람도 떨리고 막 그랬다고. 케이블카가 멈춘 것은 모두 2차례. 하지만 첫 번째 멈춤 사고 때는 119에 신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멈춤 사고 때도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먼저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먼저 119 신고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신고하고 나서 한 10분인가 좀 있다가 또 예서방차 오고 119 차 오고 하더라고요. 운전은 중단되면 부릅니다. 운행을 못할 시에 부릅니다. 아예 멈춰버렸으면 당장 구급대원 불렀죠. 2차례나 케이블카 멈춤 사고가 있었지만 운영업체의 119 신고가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사고 이후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카 운영은 중단됐고 승강장 입구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자재 교체 등 긴급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불안에 떨어야 했던 당시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가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보의 경제성 분석 과정과 평가단 위원 구성에서 오류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납득할 수 없는데 환경부가 즉각 보존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의 정비 사업을 철회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해체 계획을 당장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에서 후 지원 선택 학교의 숫자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학생 거주지에서 통학 거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49개 평준화 일반고의 특정 지역과 학교 쏠림 현상을 개선했으며 예술고와 자연과학고, 동일미래과학고의 특별 전형 부문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별 전형 주요 내용은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0월 중 전형 요강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든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든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장마와 광주시립 제1, 2요양병원 파업 장기화 속에 해외 출장을 떠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강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의료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10박 10일 유럽 출장을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귀국해 광주시의 의료 재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내고 예고된 폭우에도 강 시장은 해외 출장을 간 거라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43일차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게시글 886건을 발견해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일간베스트, DC인사이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을 왜곡한 게시글과 댓글 등 886건이 발견됐고 이 중 503건이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886건의 콘텐츠 중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